아저씨 아줌마와 더 김반장의 적당한 마케팅.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 병원 마케팅. 사실 저도 병원 쪽에서 일을 했지만 이게 시장이 작은 듯 하면서도 엄청 크고요. 또 이 광고 비율로만 봐서는 이 투자하는 비용이 엄청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은 병원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반장이 소개를 안 드렸네요. 김반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너무 이 병원 마케팅에 심취했다 보니까 소개하는 걸 까먹고. 예. 자, 김반장님도 컨설팅 하실 때 네. 병원 마케팅 많이 하시죠? 네, 병원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 컨설팅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돈은 많이 받으시나요? 제가 잘 많이 못 받고 있어요. 그래요? 마음이 약해서.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좀 까다롭다는 소문이 많아가지고. 까다롭죠. 네네네. 그래서 병원 전문 마케팅을 표방해도 사실 무방하겠지만 네네네. 어렵기 때문에 네네. 저희도 정말 병원 쪽에 너무 깊게 갔을 때 네. 리스크에 대해서도 약간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표현을 좀 자제는 하고 있지만 네네. 어쨌든 병원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특성은 네네. 일반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엔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럼 질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에서 저희가 뭐 체험단 마케팅, 뭐 최적화 네. 블로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툴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도 드리고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병원 마케팅과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일반적인 쇼핑몰이라던가 맛집, 뭐 오프라인 매장 등등의 마케팅과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큰 차이점이 있죠. 예, 어떤 차이점이 일단 있나요? 병원 마케팅은요. 네. 의료법에 저촉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법. 예. 네. 의료법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을 오픈하려면 예. 그냥 병원 오픈하고 나서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병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에 대설허가 신고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럼 보건소에 실사를 나와요. 네. 나와서 여기 뭐 좀 진료 공간에 뭐 수전이 있는지 내지는 뭐 방사선 설비는 잘 갖춰져 있는지 네. 병원이나 의원을 차릴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설비들과 인력 구성이 있어요. 네. 의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간호사 몇 명 있어야 되고 네. 뭐 그다음에 원무 행정 T1은 있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초음파 장비 있어야 되냐 뭐 이런 과별로 기준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에 준해서 되어 있는지부터 보지만 네. 전체적으로 병원이 마케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합법적인 선을 가느냐 안 가느냐도 보건소에서 감시를 한 대상이 됩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네. 아까 말씀드린 의료법을 뭐 부득이하게 어기게 되면 네. 범법자가 되는 건가요? 그거에 준하는 과태료를 내든지 아. 영업 정지를 당하든지 무섭네요. 영업 정지로 진료 정지 그런 게 있죠. 네네네네.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네.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 진료 영업 매출 정지 이런 것이죠. 네네. 그 진료 영업 못하면 또 매출이랑 바로 그럼요. 관계가 예, 있으니까 예. 또 병원 이미지도 그렇고. 그렇죠. 네네네. 근데 한 가지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네. 작년 12월 24일인가요? 크리스마스 전쯤이에요. 그때 의료 광고 사전 심의제가 위헌 결정이 났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의료 선물인가요? 네네. 네, 아무튼 그것 때문에 네네. 저도 그때 당시에 키워드 광고 파워링크도 문구를 심의를 받아왔었잖아요. 맞아요. 건당 뭐 몇만 원씩. 맞아요. 네. 그런 거부터 버스 광고부터 개원하는 병원 컨설팅이 있어서 네네네. 마케팅 컨설팅이 있어서 네네. 다 집어넣은 상태였는데 네. 조건부 승인이 나서 네. 다시 이제 재심의를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저희가 비용을 다 집행해서 사후 비용을 받는 형태로 청구하는 형태로 했는데 네. 그게 없어져서 네네. 그걸 받지 않고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의비를 제가 지불했는데 못 받을까봐 네. 잠깐 그랬는데 환불 받으셨나요? 받았죠. 아니, 환불이라기보다는 그 병원에서 네. 집행 비용을 받았죠. 근데 네네. 의사협회에서 광고심의국에서는 환불해주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환불은 하지 않고요. 네네. 그리고 의료 광고 사전 심의국에서도 네네. 받든지 안 받든지는 네네. 그렇다고 사전 심의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받든지 안 받든지는 너희들이 선택해라. 네. 대신에 걸리면 알아서 해. 무서운데요? 예, 그거예요. 네. 그러면 보통 많이 받나요? 의료 광고 심의를?
지금 안 받아도 지금 되는 안 받죠. 거예요? 거의 안 받죠. 아, 겁을 주더라도 네. 굳이 안 받아도 된다. 우리가 그냥 대충 병원 마케팅을 홍보를 해본 사람이라면 네네. 그 가이드라인을 대충 알아요. 네네네네. 국내 아. 최초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뭐 네. 전문 진료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네네. 병원 홍보를 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알아요. 하지만 그런 걸 이제 피해서 쓰는 거죠. 네네. 하지만 거기에서 땡땡땡 의원, 땡땡땡 병원일 때 네. 뭐뭐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그 의원이라는 글자 일부러 조그맣게 씁니다. 아. 병원의 규모를 더 크게 하고 싶어서. 네네.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그 의원 글자를 조그맣게 해서 심의를 넣으면 네. 이거 글자 크기를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라라고 조건부 승인이 나요. 그거 하나 아. 때문에 다른 건 다 되더라고. 그런 식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어거지성인 게 많았죠. 그러면 일반 마케팅에 비해서 병원 마케팅은 이게 자유롭게 뭔가 마케팅하기가 쉽지가 않았겠네요. 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글씨 크기도 맘대로 못 하는데. 맞아요. 예. 뭘 근데 맘대로 이제는 했어요. 이제 심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 그런 건 그냥 슬쩍 넣는 게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광고 집행이 가능해진 거죠. 그럼 약간의 마케팅의 자유도가 높아졌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개 게시물 광고라든지 이런 네네. 쪽에서는 아마 반짝 탄력을 받았을 네. 수도 있어요. 그럼 제 궁금한 게 아까 전에 뭐 소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네. 제가 최근에 이 뭐 병원 마케팅 관련 서치를 하다 보니까 네. 병원 전문 마케팅 회사 이 네.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병원 마케팅을 의뢰하려고 한다면 네. 그런 업체가 더 메리트가 있는 건지 아니면 네. 그냥 일반 마케팅 회사인데 병원도 네. 다루고 있어. 네. 이런 거에 대해 좀 더 메리트가 있으신가요? 물론 뭐 업체마다 틀리겠지만 네. 한번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병원 마케팅을 하면서 네. 다른 곳을 마케팅을 병행하는 것에 하느냐 아니면 오로지 병원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크게 우려하실 바는 아니라고 봐요. 상관이 없다. 네. 네. 다만 우리 병원에 집중도 있게 네. 매체별로 네네. 진행을 잘 그 무리 없이 네. 잘 진행만 해주면 좋아요. 아. 하지만 병원 마케팅 업체가 가지고 있는 네네. 그 노하우라는 게 있어요. 경험치. 네네. 경험치라는 것은 우리는 그 마케팅 업체에게 블로그 운영에 대한 의뢰를 줬어요. 근데 네. 병원 마케팅이 블로그 의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뉴스도 있고 뭐도 있고 네네네. 이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이냐를 먼저 네네네. 한번 제안을 받아보시고요. 네네네.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취사 선택하되 네네. 이 사람이 이런 마케팅들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 네. 또 다른 것과 접목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카드가 있는지 네네. 나한테 다른 것을 제안할 수 있는 네네. 카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네. 그 방향성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업체인지가 네네. 판단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지금 얘기하시는 게 내 업체에 얼마큼 집중할 수 있느냐, 그리고 경험치를 가지고 나한테 얼마큼 효과적인 제안을 해줄 수 있느냐, 뭐 이게 맞습니다. 두 개 중요하다고. 맞아요. 제가 만약에 네. 버스 광고를 해보지 않은 업체인데 네네. 온라인 광고만 하다 보니까 네. 버스 광고가 좀 관심이 생겼어요. 네. 근데 몇 대를 해야 될지 하면 좋을지 그렇죠. 비싸잖아요. 예, 어느 지역을 네. 돌리는 게 좋을지 네네. 마을 버스를 하는 게 좋을지 네네. 시야는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 네네. 이런 것은 만들어 달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지만 네네. 몇 대 이상을 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네.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버스를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광고 시야는 어떻게 네네. 어떤 문구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형태로 네네. 구체적으로 제안해 줄 수 있는 네네. 사람이면 네네.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업체라면. 그러면 이거 마케팅 좀 전략적인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예를 들면 성형이라던가 그런 뭐라 그러지, 뭐 뷰티 관련된 뭐 피부과, 네. 뭐 임플란트, 라식 이런 쪽은 네. 좀 가격이 좀 중요한 업종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반면에 뭐 통증의학과라던가 네. 뭐 한의원이라던가 네네. 뭐 이런 쪽은 사실 가격을 막 드러내놓고 홍보하는 경우가 뭐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군데 큰 카테고리로 보면 좀 가격을 나타내는 것, 가격을 나타내지 않는 것, 네. 좀 마케팅 전략에도 큰 차이가 있겠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격 경쟁이 있는 곳과 네. 퀄리티 경쟁이 있는 곳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가격 경쟁이 있는 예를 들어서 라식이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예. 뭐 그런 질환 쪽은요. 네. 그만큼 노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 성형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네네. 노출이 되는 만큼 네. 그 시술 행위당 단가가 셀 뿐더러 마진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광고 비용을 가지고 네네. 사이즈 있게 비용 마케팅을 집행하세요. 예. 광고 예산이 크다는 예,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그렇게 예. 다양한 것을 진행해요. 네. 그렇다면은 그 한정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예. 정말 피 터진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예. 거기에서는 노출 1순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항상 옆에 있는
병원보다 네. 더 새롭고 더 세고 강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네네. 그 블로그 글이 됐던 뉴스가 됐던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도록 네네. 계속 군부를 떼야 되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 최적화 블로그에서 잠깐 말씀하신 그 노출 경쟁이 심한 키워드가 뭐 거기에 속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그런 곳은 최적화 블로그를 막 3-4개씩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 체인 병원이라고 한다면 각 체인 지점마다 최적화 블로그를 하나씩 놓고요. 와. 그런 다음에 5개 지점이 5개 최저가 블로그 운영한다면 네네. 각 병원마다는 예를 들어서 그걸 운영하는데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된다 치면 네. 6개가 모이면 네.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각각의 900만 원. 지점에서 네. 우리 거 꼭 마포점 이런 거 상관없이 전체 거를 로테이션으로 써준다면 예, 예. 그거는 엄청난 파워가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병원을 또 로컬에서 또 이기려면 네. 로컬에 있는 병원이 이기려면 와. 또 전략적으로 잘 마케팅을 잘 하셔야 돼요. 아. 근데 로컬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브랜드 병원을 네. 이기기 위해서 네. 비용을 쓰시지만 사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죠. 예. 예. 여기 자영업자인데. 예, 그래서 저희 같은 컨설팅 하는 사람들에게 예. 자문을 받아서 네. 진행을 하시는데 네. 저희도 잘 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 다양한 많은 제안들을 하지만 네네. 물리적인 한계가 엄연히 있어요. 근데 그런 아. 부분을 얘들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으셔요, 당연히. 당연히.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수용할 거 수용하시고 네. 그 중에서도 선전할 수 있는 부분 선전하는 부분 계속 선전하고 있는 부분은 네네. 제가 계속 노출 보고를 드리면서 네네. 보완해야 될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런 경쟁이 치열한 네네네. 업군에서는 참 살아나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그러면 경쟁이 심하지 않는 그런 퀄리티가 중요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나요? 그런 데서는요, 네. 진짜 루틴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네. 꾸준히 우리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매체들을 잘 관리하시면서 그런 네네. 시즌별로 네. 온오프라인에 대한 그런 광고 매체들을 적절하게 잘 네네. 1년에 성수기와 비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그리고 질환이 몰리는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런 때를 잘 미리 1년에 액션 플랜을 잘 잡으셔서 네네. 거기에 맞게끔 매체를 정해진 예산 안에서 잘 집행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앞에 가격이 중요한 쪽은 네. 노출이라든가 마케팅이 성공적으로 됐을 때 네. 이 병원 쪽에 들어오는 문의라던가 상담 건수가 눈에 네. 띄게 증가를 하나요? 네. 상당 눈에 띄게 증가해요. 그러면 퀄리티가 중요한 쪽은 네. 뭐 예를 들면 노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됐을 때 네. 그 역시도 상담 건수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나요? 이게 약간 좀 특성이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아까처럼 광고 대비 비용이 단가가 높은 그런 시술, 예를 들어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은 네네. 온라인 환경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해요. 왜냐면 투자한 만큼 네네. 전환이 바로바로 일어납니다. 네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라식을 한번 하고 나면 라식을 또다시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환자들을 계속 발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양악을 두 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계속 온라인에다가 신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광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하지만 퀄리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곳은요, 이 병원 잘한다라는 입소문을 네네네. 계속 내기 때문에 전자 같은 경우는 온라인 환자의 비율이 한 네. 70이라면 후자 같은 경우는요, 지인 소개가 네네. 한 70이 됩니다. 아. 그만큼 브랜딩이 중요한 거예요. 네네. 지속적인 질환을 관리해야 되는 것은요. 예, 예. 그래서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해서 네. 잘 안배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 그러면 앞에서 말한 가격이 중요한 아이템과 퀄리티가 중요한 아이템,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네. 이럴 때 광고 채널의 그 세팅도 다 틀리겠네요. 맞아요. 네네. 그럼 제가 다음에 바로 물어볼 질문이 이거였는데요. 네. 그 병원 마케팅에서 어떤 걸 우선순위에 두고 마케팅을 해야 되나라고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지금 얘기하신 바에 따르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심한 네. 그런 아이템과 그리고 컨텐츠가 훨씬 더 중요한 아이템 이렇게 네. 좀 채널이 틀려지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일단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요. 네. 온라인에서 노출되어지는 빈도와 네. 그러한 노출률에 엄청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방문자가 차지하는 신규 환자가 차지하는 네. 비중이 크다고 하셨죠. 그렇죠. 예. 불특정 다수이지만 네. 우리 병원을 찾아와서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고가의 시술을 네. 저렴하게 네. 더 퀄리티 있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네네. 그 사람들에게 네. 전방위적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거기에 전방이라고 하면 어떤 채널들이 들어갈까요? 뭐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예, 네이버를 기본으로 한 모든 것이 다예요.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연관 검색어, 네, 뭐 자동완성까지 된다면 자동완성 좋고요. 그리고 지도상이 네, 지도에 노출돼야 되고 블로그에도 우리가 노출이 돼야 되는 게 좋고 예, 카페에서도 우리가 각 컨텐츠별로 네, 카테고리별로 우리 네. 병원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네. 또 안 좋은 글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계속 꾸준히 하셔야 돼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면서 주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지라든지 네, 그런 곳에 대한 오프라인 광고는 진짜 꼭 필요한 곳에 네, 네, 엘리베이터 광고를 한다든지 버스 광고를 꼭 마을 버스를 그 지역에 돌린다든지 네, 네. 뭐 현수막을 조그맣게 건 이런 거는 진짜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아, 제가 요까지만 들었는데도 네, 마케팅 담당자는 정말 머리가 아프겠네요. 제가 듣는 것만 해도 정말 머리가 아픈데 맞아요. 예, 이거 운영하시는 담당자 입장에서 정말 머리털이 남아나질 않겠는데요? 예. 그래도 머리털 많으신데요? 저요? 네. 자, 그럼 아까 퀄리티가 중요한 이제 퀄리티를 중심으로 네네.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쪽은 그럼 어떤 채널이 좀 우선적으로 음. 배치가 돼야 될까요? 그런 병원 쪽은요. 네. 온오프라인의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요. 네. 첫째, 네. 연간에 1년 동안 네. 우리가 어떤 질환을 어떤 시기에 홍보를 할 것인가를 네. 안배를 처음에 기획을 잡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 대한 홍보, 네. 하여튼 그런 방향성을 잡아놓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향성 자체가 네. 우리 병원이 가져가야 하는 홍보 마케팅에 대한 네. 칼자루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각 질환별로 네. 온라인 환경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네네. 칼처럼 부리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표창처럼 막 던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손잡이가 필요 없잖아요. 네네. 물론 막 표창을 막 던지면 되잖아요. 예, 던져서 꽂으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전문 병원이나 이런 쪽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칼을 잘 부릴 수 있는 주도적으로 부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게 해야 입소문으로 오고 있는 사람들이 네네. 지속적으로 온라인 환경에서도 계속 접촉을 하면서 네네. 저 병원 좋아, 저 병원 좋았어. 뭐 이런 네네네. 식으로 노출을 계속 시켜야 돼요. 정통 홍보 쪽으로 가셔야 돼요. 아, 그러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이버에 노출되는 거는 네. 뭐 둘 다 비슷하지만 네, 예, 어떻게 노출시키느냐, 어떤 식의 컨텐츠를 생산하느냐는 두 개가 좀 예, 다르겠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신 네, 거고요. 네. 그러면 아까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 뭐 병원에서 뭐 버스 광고라든가 오개 광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오프라인의 광고도 여전히 효과가 좋나요? 병원 같은 경우는요. 네. 할 수 있는 홍보가 사실 극히 제한적이에요. 아. 그 이유는 유인 알선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아, 그 아까 말한 법. 네, 예. 의료법에서 예. 유인 알선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유인할선. 예, 음식점에서는 길에서 이렇게 뭐 우리 오라고 막 그렇죠. 찌라시. 찌라시 뿌리잖아요. 예. 물론 병원에서도 심의 받은 어떤 그런 것은 뿌릴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대놓고 유인 알선 행위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외국인 환자 유치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아. 지나간 사람한테 막 오라고 막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얼마나 잘 할 수 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5개 광고물 중에서도 네네. 뭐 대표적으로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뭐 버스 광고라든지 엘리베이터 광고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딴 그런 마케팅에 비해서 주어진 환경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네. 최대한 효과를 끌어내는 맞아요. 모습들을 네. 하시는 거죠. 지역 신문에다가 뭐 기사를 쓰거나 광고를 한다든지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온라인 환경이 한 2011년, 2010년 전후로 해서 네. 병원 홍보가 패턴이 온라인 쪽으로 확 넘어왔어요. 아. 근데 그 전까지는 네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역 내일 신문이라고요. 네네. 그 동네에 뿌려지는 문가 신문이 있어요, 수도권에. 네. 거기에 개원을 하면요, 네. 거기에 무조건 광고를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오프라인 신문, 지역 신문에 대한 그런 광고 효과가 네. 굉장히 높았을 때가 있었어요. 네. 이제는 온라인 환경으로 확 전환됐기 때문에 네. 많이 위력은 떨어졌지만 네, 그쪽에서도 네, 네. 자구책을 찾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있다라는 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네. 결정하고 집행할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그럼 제가 이게 앞에서 이제 뭐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제 네. 가격과 컨텐츠 이렇게 본다면은 좀 컨텐츠를 중요시하는 이런 병원 쪽이 네. 기획을 한다거나 뭐 프로젝트를 짠다거나 이런 게 훨씬 더 좀 고난이 도겠네요.
고난이 되고요. 네.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네. 그만큼 리스크가 아. 좀 심각하게 올 수 있죠. 아. 힘드신 일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탈병원 예를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작은 소망이 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예. 성충이가 솔잎을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예, 머리털이 아직 많으신 거 보니까 그래도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케팅 쪽에서 저희끼리 그냥 이것저것 얘기하는 좀 떠다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네네. 일단 병원 쪽은 비싸다. 예를 들면은 블로그 상해 노출도 네. 뭐 예를 들면 A라는 식당을 상해 노출하는 거랑 A라는 성형외과를 올리는 거와 네. 이 비슷한 조회수라도 병원이 훨씬 비싸고 홈페이지를 만들더라도 병원이 비싸다. 뭐 이렇게 네. 약간 병원 쪽이 비싸다라는 이런 뜬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 네. 저는 병원 마케팅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네. 잘 모르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이 루머가 사실인가요? 네, 비쌀 수밖에 없어요. 아, 왜냐면 네, 그 파워블로거들이 예, 병원에 대한 후기를 쓰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부분이 있지만 아 체험단 블로그도 불법이네요. 예. 아, 그런 걸 썼을 때 비포 애프터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썼을 때 네네, 근데 그런 거 안 쓰더라도 네. 병원에 대한 성형외과 이런 거 쓰게 되면 음. 네이버에서 예의주시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블로그가 저품질이 아. 어뷰징 네, 블로그라는 뭐 써 글이라는 것에 감지가 돼서 네네, 더 잘 아시겠지만 네, 그 블로그가 되게 좀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아. 그런 위험을 감수할래? 라는 네. 위험 수당이 이제 거기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 블로그들은. 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위험수당. 예.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런 거죠.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나눠봤는데 네. 지금까지 한 번도 키워드 광고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파워링크요? 예, 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네이버 관계자는 뜨끔하시겠지만, 네. 제가 궁금합니다. 파워링크가 과연 병원에서 네. 효과적일까요? 특히 이제 모바일이 네. 많이 보는 이제 추세고, 네. 또 모바일은 광고의 그 노출량이 뭐 3개에서 뭐 기껏해야 5개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럼 뭐 앞에서 말한 뭐 블로그, 뉴스, 뭐 여러 가지 이제 채널들에 비해서 네. 이 키워드 광고는 투자 대비해서 성과 어떤가요? 성과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나쁘진 않다. 예. 예. 왜냐면 광고 매체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예. 파워링크만 보고 전화하는 상황은 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아, 하지만 네. 어쨌든 클릭이 됐을 때 일어나는 비용이 집행이 되는 거고 그 네. 이후에 전환되는지 여부잖아요. 우리 병원 사이트에 들어오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네. 파워링크도 어느 정도 일조를 한다고 봐요. 네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파워링크가 네. 어떤데 네.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미 그분은 답정너였어요. 본인이 봤을 때 파워링크가 보다 다른 마케팅을 했을 때 네. 그 비용이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파워링크를 아. 하시는데 한 400만 원 이상을 썼으니까요. 500만 원 전후를 썼으니까요. 아. 매달 그렇게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네. 그러더니 그걸 딱 끊으시고 네. 다른 마케팅에 그거보다 좀 적은 비용을 더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제 입장에서는 네. 그거보다 더 많은 비용이 저한테 의뢰가 됐기 때문에 네. 기존 거보다 업이 된 비용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마다하진 않아요. 네. 그거에 맞게끔 짜드리긴 하죠. 네. 근데 이분이 그걸 안 했을 때에 대한 불안감을 네네. 불식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한테 네. 마치 제가 하지 말라고도 하지 말고 이걸 하라고도 안 했는데 네. 본인이 네. 이걸 안 했을 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더 좋은 효과가 나야 되는데 네. 잘 되고 있는 거냐는 식으로 되게 저한테 계속 막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만약에 파워링크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이 약간 그렇다면 비용을 안배하시면서 네. 딱 끊기가 좀 걱정되시나요? 안배하시면서 조율하고 효과를 다시 피드백을 보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네. 파워링크를 배제하거나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 하지만 너무 과하게 파워링크를 한다는 것은 네. 다른 마케팅에 들어갈 비용이 네네. 그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다면은 네. 그걸 그 누가 안배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아, 이런 말씀. 그럼 맨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이제 병원 마케팅을 했던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이것도 비슷한 관점에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예, 같은 예를 들면 1,000만 원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파워링크에 얼마를 쓸 건지 블로그에 얼마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은 네네. 사실 그 덕임 반장님 같은 이런 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면은 네. 예, 짜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어렵죠. 네. 네, 쉽지 않죠. 예. 1,000만 원 정도면은 아주 행복하게 구상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 아,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제가 좀 충격을 먹었던 게 네, 병원 마케팅 체험단이 안 된다면서요? 안 되죠. 네. 그 법을 위반하는 건가요?
근데 위반이에요. 그러면 예. 병원에서 블로그는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공식 블로그를 예. 최적화 블로그로 운영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공식 블로그라고 하면 뭐, 병원의 브랜드 블로그죠. 네네네. 그런 것을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어서 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최적화 블로그를 하려면 예. 구매를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 달부터 최적화 블로그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비싸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좀 녹록지 않은 환경이에요. 자, 그러면은 블로그 관련돼서 네. 이 글을 쓰잖아요. 사실 맛집은 막 내 맘대로 막 쓰면 돼요. 맛있다, 네네네. 맛없다, 뭐 네. 옷도 뭐 잘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네. 근데 병원 컨텐츠는 네.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또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그렇죠. 특히 말씀드렸듯이 공식 블로그 운영한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병원의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예, 퀄리티 있고 또 의료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글들이 써야 되는데 맞아요. 그럼 원장님이 글 쓰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누가 글 써요? 컨설팅 업체에서도 마케팅 회사에서도요. 네. 그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네. 컨텐츠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네. 영역,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애초에 첨부 자료를 네. 작성자에게 네. 이 철저히 키워드와 네. 제목과 네. 어떤 내용들을 네.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네. 이렇게 단두를 해서 주는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하죠. 사전 관리가 중요하죠. 그러면은 그 앞에서 말한 가격이 좀 두각되는 그런 부류와 그리고 컨텐츠가 좀 두각되는 이런 병원 쪽이 나눠진다면은 네. 좀 컨텐츠가 두각되는 곳은 좀 브랜드 블로그 운영이 더 좀 정성스럽게 돼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우리가 잘하는 병원이고 이 질환은 잘하는 병원이고 네. 우리 원장님이 명의이고 네네. 그리고 이런 치료법들이 이런 증상이 이런 치료법이 있고 네네.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면서 정보를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비용이 고가의 시술을 진행하는 그런 병원 같은 경우는 네. 사람들이 이제 가격 경쟁이 같은 고가라면 조금 더 서비스가 좋고 좋은 시설에서 조금 더 경험 많은 실패 확률이 적은 병원을 찾기 마련이에요. 나랑 더 가깝고 그렇죠. 네. 접근성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계속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제가 저도 이제 네이버에서 마케팅을 하지만 네. 자꾸 네이버를 벗어나고 싶어요. 스트레스 받아 네이버. 이러면서 네.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뭐 네. 등등에서 마케팅을 하고 뭐 시적절하게 또 좋은 성과들을 낸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병원 쪽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병원은 약간 보수적이고 네. 약간 트렌드보다 약간 한두 발자국 뒤로 간다. 뭐 이런 좀 인식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병원 쪽에서 지금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뭐 그럼 유튜브 네. 이런 쪽 마케팅, 약간 사이드 메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런 쪽의 마케팅은 뭐 지금 집행하시는지 그리고 집행하신다면 성과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 있는데 네. 아직 블로그에 비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네. 뭐 카카오 스토리를 통한 뭐 이런 마케팅이 네. 초반에는 좀 반짝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다? 예. 라고 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 예전에 반짝 효과가 있을 때는 예. 예를 들어서 라식 병원을 예를 들어보면은 네. 페이스북에 예. 그 병원에 대한 이벤트가 떠요. 예. 클릭을 하면 상품을 좀 주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면서 이벤트 페이지가 떠요. 이벤트 어. 페이지인데 그 이벤트 페이지에 우리 병원에 대한 소개가 있고 상품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정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본인의 개인 정보를 담아서 등록을 해라 네. 하면 이 이벤트 참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품을 주겠다. 네. 이런 형태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형태로 했을 때 DB가 모여지지 않아요. 잘. 사실 방금 말씀하신 건 엄밀하게 하시면 치료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를 홍보를 하는. 그러니까 시술 이벤트죠. 시술 이벤트. 네네네.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그런 음. 이벤트나 할인 이벤트 같은 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사실. 네네네네. 그랬을 때 지금은 잘 모여지지 않는다. 네, 지금은 실제로 저희가 경험해본 결과예요. 네네네네. 다만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그런 홍보를 했을 때 장점은 네. 브랜딩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브랜딩. 네, 지속적으로 계속 광고가 아닌 것처럼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블로그 콘텐츠를 가지고 네.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톡에 공유를 하면서 네네네. 계속 우리 브랜드를 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부수적인 어떤 마케팅 매체로 활용하고 있어요. 아, 네네. 그러면은 뭐 블로그만큼의 아직 파괴력은 없다. 네. 그런데 네. 카카오 채널 같은 경우는 네. 뭐 소아한의원이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아. 특히 소아한의원 같이 고객 환자분하고 응급 상황에서 스킨십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형태의 어떤 소통 수단으로는 네네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그런 상담이 네네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 대신에 병원에 그 담당자가 있어서 네네. 그걸 소통할 수 있는 어. 시간적인 여유와 예, 예. 그런 숙련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담당자가 있겠죠. 꼭 배치가 돼야겠네요. 정해주면 좋죠. 네, 네, 정해져야 됩니다. 왜 네. 그럴 여력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아, 네네네.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김에 제가 또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네. 카카오톡 혹은 뭐 네이버 톡톡 이런 네. 상담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 온라인 상담이라고 해서 많이 남겼는데 요즘은 뭐 이런 카카오톡 상담이나 네이버 톡톡 상담이라든가 이런 실시간 상담들이 네. 이어지고 있는데 네. 물론 제가 제 경험상은 전화가 제일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상담은요. 네. 과거의 그 온라인 상담에 비해서 네. 좀 성과가 어떤지 이거는 그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을 통해서 네. 상담을 받는 게 좀 병원 마케팅 효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약간 질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봐요. 네. 카카오톡 상담이나 네. 문자 상담 같은 경우는 네. 비뇨기과라든지 네. 아니면 좀 남들이 좀 꺼려하는 네, 네, 그런 네. 질환 있잖아요. 네. 그런 질환에 있어서는 그 은밀히 그냥 상담을 하는 음...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상담하는 그런 경우가 네네.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온라인 홍보 활동이 네. 그쪽으로 이제 그 온라인 상담 쪽으로 네네. 귀결될 수 있도록 랜딩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해 놨다면은 네네. 우리 홍보 활동이 네. 어느 정도 성과가 이렇게 있다라는 상담글의 어떤 빈도수를 보면서 네네. 우리 온라인 홍보가 어느 정도는 요즘 효과가 있구나라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네네. 정도의 것이지 그것이 뭐 꼭 해야 된다 네네. 하지 않으면 매출이 떨어지는데 하면은 엄청나게 큰 수입이 온다라는 형태로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네. 우리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이 네. 귀결되는 귀결점 랜딩 네. 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홈페이지에 그런 형태로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병원 마케팅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더 김 반장님이 병원 마케팅을 정리하자면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많은 병원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네. 물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더 많은 매출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병원이라는 곳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네. 병원이라는 곳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곳이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 네. 의료 서비스를 네네. 정말 그 핵심 이념과 미션을 가지고 네.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병원처럼 마케팅 접점이 다양한 곳이 없어요. 네네.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 접수를 하죠. 네. 그 다음에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서 대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간호사에게 주사를 맞고 네. 다시 물리치료로 가는 게 물리치료를 받고 네. 그리고 가서 수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와요. 주차까지 하고 와요. 단계가 굉장히 예. 많아요. 근데 이 많은 접점 포인트 중에서 네. 한 군데라도 예. 그 사람이 느끼기에 불친절했다거나 예. 뭔가 좀 기분이 상했다거나 한다면 네네. 그 병원은 안 좋은 병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마케팅에 혈안이 집중하신다고 하더라도 네네. 본질적인 질 관리와 네네. 직원들 하나하나의 그런 이념에 대한 생각을 네네. 계속 교육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면 네네. 결국 마케팅도 사상유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시면서 네네. 효과적으로 네. 우리가 시즌 집중해야 될 상황에 대한 매출 분석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가시면서 네네. 시즌마다 집중해야 될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발빠르게 네네. 효과적인 매체에 마케팅을 집중하시는 부분을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아, 병원 마케팅의 백전노장. 하지만 머리털이 아직까지 풍성하게 많이 있으신 네. 더 김 반장님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